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요. 일본보다 무려 4배가 많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약간 섬뜩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녀한테 손을 벌리게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손을 벌릴 수도 있지만 가급적 어느 부모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겠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20대건 30대건 40대건 노후 준비는 이제는 당연하게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사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가 일본보다 4배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기사 타이틀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한국은 특히 노인 빈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OECD 중에서도 완전 탑이에요, 탑. 연금 월 수령액이요, 83만 원 정도 돼요. 일본의 50% 정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노후가 됐을 때 연금은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기본은 역으로 이제 산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저축은 무조건 막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내려고 하지만 목적이 없는 지금 수익률을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전철을 타고 이동하시다가 그리고 출근하시다가 자 내가 그리고 우리 뭐 배우자 둘이 나랑 노후에 살려면 한 뭐 60세, 65세부터 한 얼마가 필요할까? 이것부터 저는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생각이 돼야지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현재 있는 자산에서 연금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될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이제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번 볼게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이 부족하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삼천 보장 체계가 완벽하게 지금 클리어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사회 보장 제도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든다고 더 많이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서민들 분들 중에서 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가성비 있는 투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공적연금만 하면 절대 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러한 것들이 보완이 돼서 내 노후를 지금 준비하는 거고 꼭 이러한 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사업소득, 다른 소득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직장인들, 일반 서민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적연금 인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이제 일본을 보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의 연금 수령액이 월 한 82만 8천 원, 일본의 164만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사실 82만 8천 원?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82만 8천 원으로 나중에 한 65세부터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든 맞춰서 살면 살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뭐야 정경련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게 무조건 사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표본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대부분 서민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한 두 분이서 한 200 정도는 얘기하세요. 200. 그러니까 대부분 아무리 못해도 우리 한 200 정도는 있어야 돼요.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근데 그러한 기준을 맞춰봤을 때도 지금 이게 금액이 지금 낮은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이 후생연금인데 그 후생연금 요율이 18.3%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더 높잖아요. 거의 2배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9%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면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연금 수령액은 물론 연금 수령 비율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를 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금융의 지금 방향성이라든가 추이가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참고해 볼 만한 수치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일본처럼 무조건 된다. 이제 그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너무 고령화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OECD 빈곤율이
그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나라도 지금. 특히 부동산 때문에 더 이게 벌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연금까지 만약에 준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고, 자, 여기서 이 연금마저도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뭐예요?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자녀한테 나 좀 우리 생활비 좀 줘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일본보다 4배 이상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내 자식한테 우리 부모 생활하게 좀 줘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 30대라면 아직 뭐 먼 노후의 얘기 같지만 일단 자녀가 태어나면 이게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 자녀한테 내가 뭔가를 더 해주고 나중에 커서도 뭔가를 더 계속 해주고 싶지, 그들한테 뭔가를 받는다? 이게 부모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 노후라는 게 이제는 선택이 아닌 거죠, 선택. 뭐 내가 지금 조금 덜 먹고 나중에 뭐 나도 뭐 덜 먹고 우리 애들 자녀 교육 더 시켜줄래. 물론 그것도 되지만 일단은 내 노후를 내 스스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다. 왜? 워낙 지금 갭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대건 30대건 미리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물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연금이나 뭐 다른 기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분들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스스로 잘할 거예요. 안 그런가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직장에 갇혀 있는 분들은 뭐야? 그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이상을 볼 수 없고, 그 이상 뭔가를 보더라도 하고 싶지만 내가 시간과 상황이 제한돼.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하지만 이런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연금에 대한 뭐 니즈원기라던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결국은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일본의 절반이 100만 원도 안 된다. 83만 원. 그럼 83만 원은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럼 대부분 못 산다고 하실 거예요. 못 산다고. 자, 그렇게 되면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방법은 지금부터 꾸준히 뭔가 연금액을 늘리던가 아니면 기타 추가 소득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뭐 내가 뭐 들 먹고 들 쓸래?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들 먹고 들 쓰는 데에도 우리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쫙 보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뭐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극히 제한적이다. 그럼 그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층 보장 7기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지금 기본적인 요 부분만 해준다고 한 건데, 나머지 요 부분을 하려면 방법은 지금 만약에 30대다. 그러면 아직까지 노후까지 한 60이라고 잡아서 30년이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공적연금에만 물론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니면 아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렸고 개인연금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이것들을 빨리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기본적인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노후를 대비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뭐 본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엄청나게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투자 시장이 너무나 너무나 급변하잖아요.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뭐 왔다 갔다 동학개미 운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투자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변동성에만 맞춰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도 예전에 과거에 투자할 때 이러하실 수 분명히 했거든요. 투자는 한 방이야. 한 방. 한 방 수익 쫙 먹고 다시 갔다가 또 쫙 먹고. 근데 이게 사실 생각만큼 되게 어려워요. 저도 되게 아직까지 되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절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대 30대라면 저는 노후라는 거는 누구나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60대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가장 말씀드리면 60대 뭐 자산을 고려해서 뭐 주택연금이라던가 뭐 본인의 목적에 맞춰서 이런 연금이라던가 노후 설계를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젊은 20대부터 30대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됐던 간에 연금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요. 지금부터 미리 하세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하라는 거, 상품을 미리 하나라도 가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하면 손해 아니에요? 수수료가 좀 뭐 ETF보다 많이 나가요. 주식 매매 수수료보다 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느라 아예 금융상품을 쳐다보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론 수수료는 금융상품이 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다 모든 사람들한테 나쁜 것일까?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노후라는 거는 이제 선택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누구나가 다 인지를 한다고요. 그럼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금융상품 가입하고 저축이라는 거 할 건데, 지금 이 변동성에 관련된 이 투자, 그리고 과거의 상승 그 투자의 그 형태와 결과만 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노후 준비라던가 시간을 조금 길게 보는 투자는 꾸준하게 성장해서 내 자산을 적립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주식을 매월 정해진 날 월급의 10% 정도 꾸준하게 투자해서 2, 30년 갖고 가서 연금으로 쓰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10% 아니 5%도 안 된다고 봐요. 저도 적립식 투자를 10년 안 했을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저는, 제가 그러니까 못한 거를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일시금으로 받고 제가 이러한 투자 패턴을 만들어서 적금을 해서 이러한 투자를 만들어서 저는 주식으로 한 10년 넘게 보유한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들어간 건 목돈 약간의 파이였지만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방향성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축을 꾸준하게 하는 습관, 그다음에 변동성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월급의 10% 정도만 투자해서 꾸준하게 2, 30년 하면요 진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5%도 안 된다. 그러면 뭐다? 이게 수수료가 좋느니 이게 수수료가 나쁘느니 뭐가 장점이 있니 단점이 있느니 하기 전에, 내가 처음 투자를 하고 내가 처음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일단 투자의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습관을 들여보면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또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이렇게 투자의 패턴을 보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우리가 지금 20, 30대 받는 월급이 계속 뭐 2, 30년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연봉 상승률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들어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연금이라는 거 하나 가입했다고 한다면 뭐 몇십만 원짜리 가입했어요. 이 전체가 내 나중에 노후 자산이 아니에요. 여기에 파이가 좀 더 커지겠죠. 그럼 그 다른 추가 자산으로 내가 여지껏 몇 년 동안 배운 이러한 결과물들과 앞으로 배울 것들을 고려해서 또 다른 투자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뭐냐면, 노후 준비라는 건 누구나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젊은 층에서 20, 30대에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것저것 재느라, 그리고 몰빵 투자 이제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느라 오히려 기본적인 이러한 적립식 투자나 이런 습관을 들이는 거는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도 조금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 포트폴리오라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월급의 전체를 지금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싸움, 노후 싸움은 누가 먼저 했느냐지, 어떤 상품에 어떤 기간에 내가 이것들을 맡겼느냐, 저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자 그러면 이 돈을 갖고 내 연금 노후 준비를 뭐 30에서 50만 원 한다. 그러면 은행에 있는 상품이 좋느냐, 뭐 증권사가 좋느냐, 보험사가 좋느냐, 근데 이런 거 선택하는 기준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보시고 직접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병행으로 직접 투자를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뭐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드리면서, 너무 이제 투자 수익률보다 지금은 좀 먼저 해보시고 경험을 쌓아보시고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미래를 좀 계획하는데 조금은 짜임새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